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모어 산에서 또 한 번의 별로인 연설을 했어요. 일단 그 연설에서 잠깐 일부만 들어보죠.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승리했고 미국의 적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하루 만에 이겼고 이란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장례식 때문에 그들에게 일주일 휴가를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일주일 휴가를 줬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것이 2월 28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네, 마크, 그 장례식과 일주일 휴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휴가는 분명히 미국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란 지도부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주일 휴가를 주고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건 이란인들이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인들 역시 조용한 상황을 원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도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 조용한 상황을 원하는 이유는 고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두가 울고 있고 모두가 전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1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곳 사람들이 이 잔인하고 권위적이며 성직자 중심의 극단적이고 부패한 정권에 맞서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 사람들이 이 아야톨라 이슬람 공화국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강압적인 능력과 권위적이고 잔인한 통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사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애도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사랑받는 정권과 전 지도자 그리고 물론 아무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지도자 뒤에 단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전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이란 국민들이 자기 정권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게 그거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이란의 인구는 9,300만 명입니다. 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권 가족들이고 이라크나 다른 곳에서 데려온 지하디스트들도 많습니다. 이른 개국에서 온 모든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 얘기하는 김에 어떤 손님들이었는지 말하기 전에요. 알다시피 정말 역겹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보면 그들은 하메네이를 애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트럼프를 죽여라, 트럼프를 죽여라,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예요. 네, 미국의 죽음을 외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두 명의 주요 협상가들, 제가 협상가라고 따옴표를 붙여서 말하는데요. 그들은 카타르에 가서 대표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 모든 것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란에서 온 두 명의 협상가가 있는데 그들은 아레그 구치와 칼리바프예요. 그리고 그들이 관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선 저건 정말 가짜 울음이에요. 저 사람은 연기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재미있는 점은 인터넷 전체가 그가 저렇게 과장되게 우는 모습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고 연기하죠.
우선 저는 그가 실제로 최고 지도자의 제자였고 이제는 고인이 된 그 지도자를 진심으로 슬퍼할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레닌이 죽었을 때처럼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자신이 얼마나 괴로워했고 레닌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레닌 집권 마지막 몇 달간 레닌과 스탈린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사람들과 카메라는 충성스러운 볼셰비키인 스탈린이 레닌이 세상을 떠나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의 모든 지도자들이 울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모두 스탈린이 죽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마오에게 박해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울고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사실 그 노인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이런 종류의 장례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조작된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 정권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연극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진들을 그대로 믿고 있다면 당신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례식에 참석했던 거리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석하지 않으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곧 온다고 했고 실제로 그랬으며 전쟁이 시작됐다가 이제는 멈췄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거래하고 싶어 안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즉 그들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면 그들은 백기를 들고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은 우리가 완전히 이겼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전쟁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작은 독재적이고 신정적인 사악한 정권과 협상할 때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을 이겼다면 그가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군사적으로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선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정권이 그대로 남아 권력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충성을 보여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 국민들에게 정말로 공감해야 합니다. 저는 한번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란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들의 감시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모든 대표단이 규율을 지키고 당국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채찍을 들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만약 그들이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임을 확실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이란 학교의 교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학교의 교장이나 감시관이 만약 당신이 시위, 아니 장례식에 가지 않거나 울지 않으면 당신의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당신은 내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당신이 직장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어떤 건물에 있다면 소련 시절처럼 그곳에는 건물위원회가 있고 그 건물위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중 한 명이 집에 계속 있으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이 정확히 말했듯이 이란에는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 수십만 명이 장례식에 모여도 문제 없죠? 카메라는 군중만 비출 겁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이 영상 이미지를 통제하고 인터넷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초점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란에서 나오는 대규모 애도의 사진들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그것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이야기해보죠. 70개국에서 온 대표단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례식은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테헤란에서 곰으로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 장례식은 며칠간 계속돼서 그가 일주일을 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 장례식이 7월 4일 주말에 열리도록 정권이 선택한 것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는 2월 28일부터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굳이 이번 주말에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그들이라는 거죠. 즉 미국이 축하하고 있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고 있고 그들은 애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큰 애도의 축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시간에 트럼프를 죽여라! 라고 외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제 국제적 측면을 얘기해 볼까요? 이란인들이 판을 키우고 있어요. 실례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국제 대표단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당신이 70개의 대표단이 있다고 했죠? 저는 참석자와 불참자 명단을 모두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란인들은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실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에요. 그들은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 있고 누가 없는지 보면 유럽에서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까다로운 상대들이 있죠. 유럽에서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요? 터키를 유럽으로 보시겠어요? 터키, 나토. 잘 모르겠어요. 네, 유럽은 아니에요. 유럽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뭐 좋아요. 아프리카. 저는 알제리에서 온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알제리는 물론 끔찍한 권위주의 정권이죠.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니잖아요. 즉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확인했습니다. 쿠바도 찾아봤어요. 쿠바 대표단이나 베네수엘라 대표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둘 다 없었어요. 아시아도 살펴봤어요. 그럼 이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란인들은 파키스탄 대통령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를 해봅시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가지 않습니다. 외무장관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보냅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이 거의 최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동등한 위치인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총리, 수상 등 어떤 식으로 부르든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무장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무부 차관을 보냈습니다. 즉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외교 관계가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최소한의 행동만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대표단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었습니다. 왜 그게 흥미로운 걸까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정권의 표적이 되었고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전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이란 전문가가 이번 주말에 지적했는데 혁명 수비대가 문제를 삼는 대표단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각각의 대표단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암시가 되는 관련된 꾸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신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이 분노하거나 전쟁 중이었던 나라에서 온 모든 대표단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 친절하다거나 미국 편을 든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꼬집는 꾸란 구절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방금 우리가 들은 소식인데 그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제 생각에 가장 충격적인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별로 놀랍지 않았고 그들이 이군이라는 것도 알지만 푸틴은 아니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레바논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중재한 대규모 협정을 워싱턴에서 막 체결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협정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란의 대리자인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특정 지역, 즉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에서 철수할 예정이에요. 레바논 군대가 그곳에 헤즈볼라를 소탕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스라엘이 임무를 끝내기 전엔 남부 레바논을 떠나란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이 협상의 주요 임무,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이 레바논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레바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누가 참석했냐면 바로 레바논의 국방장관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그 일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좋은 소식은 시리아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리아는 한때 이란의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아랍 세계 내 동맹국이었어요. 이란은 물론 아랍 국가는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아랍 국가는 아니죠. 아사드 정권 하에 시리아는 한 세대 이상 동안 이란의 아랍 세계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관계는 끔찍해졌죠. 시리아의 새 정권은 이란을 싫어하고 헤즈볼라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레바논에 대해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파견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덜 걱정해도 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란이 아니라 레바논 군대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그리고 그가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국방장관의 역할은 뭐랄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인지 확신은 없지만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는 이란인들과 별도 회담을 위해 그곳에 갔고 그 자리에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레바논의 주권 영토에 무장한 대리 세력, 무장한 독립 집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은 그냥 한 번의 별도 회의만 있으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시 말해서 왜 국방장관인가요? 그는 아시다시피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가 좋아, 이제 우리나라의 이란 혁명 수비대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알다시피 내가 여기 온 건 당신들의 전 최고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지만 이것이 레바논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물론 가능하죠. 알 방법은 없지만 의심스러워요. 이런 소란과 끊임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축제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장례식이니까요. 하지만 행진과 퍼레이드, 온갖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따로 만남을 가질 시간이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알다시피 외교에는 조문 외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문 외교입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곳이죠. 그쵸.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존슨이 케네디를 대신했을 때 아시다시피 상황이 매우 달랐죠. 네. 1963년에 모든 국제 지도자들이 와서 드골, 영국 측 인사들 등 많은 이들이 새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맞아요. 똑같지 않아요. 짧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같은 게 아닌 이유는 지금 전쟁 중인 적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가지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례식조차도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 같은 암살당한 대통령의 장례식이라 해도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들은 그 장례식은 이렇게 끝없이 기념하는 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도자들도 참석했죠. 그리고 그들은 별도의 회의도 가졌어요. 이건 달라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헤란 정권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신경 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걸 복수 행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복수의 장례식이에요. 그들은 트럼프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네타냐후도 죽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관련해 표지판에는 트럼프를 죽이라고 쓰여 있어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은 항상 그 정권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그들이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요. 그들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몇 주 전에 이란 정권의 수석 대변인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우리가 이 휴전 기간 동안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재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기와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성 사진에 따르면 핵시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이 폭격한 세 곳의 시설이 아니라 주로 B2 벙커 버스터 폭격기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그 시설들에 퍼부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설이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당신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면 믿으세요. 그들은 진심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맞는 부분은 그들이 워싱턴과 동등한 입장의 정권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니 그들이 승리 선언하는 건 당연하죠.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3월 첫째 주에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며 아무도 그를 본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함의 신호입니다. 뭐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4달이 지났는데도 그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독재자가 없다면 권위주의 정권은 무엇일까요? 그가 아니라면 누가 이끌고 있나요? 대부분 혁명 수비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권의 약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들은 온갖 변명을 내세웠어요. 이스라엘이 그를 제거할까 봐 두려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가 없는 이유는 뭔가 크게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메네이의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관한 이 일도 이미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텔레비전에 출연한 이란 전문가가 있는데 그는 그가 죽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었다면 메시지를 녹화해서 보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가 녹화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걸 봤잖아요. 나스랄라,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도 벙커에서 잡히거나 하는 걸 원치 않아서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곤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그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심하게 다친 건가요? 아니면 혼수 상태에 있는 건가요? 그가 너무 심하게 다치거나 변형돼서 그럴 수 없는 건가요? 맞아요. 그건 약함의 신호죠.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흐타트 자바가 이건 할 수 없다고 한다. 무흐트 자바가 저건 할 수 없다고 한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누가 그걸 믿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 어려워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힘드니까 농담도 있었어요. 뭐야, 비둘기 심부름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중동에서 인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란 국민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지금 이 순간 트럼프가 그들을 도와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트럼프를 칭찬했었고 그를 응원했었어요. 이제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정권이 남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주타바 하메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들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큰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란과의 이 양해각서가 했다고 알려진 일 중 하나는 이미 특정 자산을 동결 해제했다는 거예요. 그 정권에 돈을 주는 거죠. 이건 이란 국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들은 슈퍼마켓 진열대에 식료품도 없고 ATM 기계도 사용할 수 없어요. 거긴 정말 재앙이에요. 하지만 정권에게는 아니죠.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가지 않을 거예요, 마크. 그 돈은 악한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호의호식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정도만으로도 간신히 살아남기에 충분하죠. 제가 논쟁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맞아요. 이 정권이 보기에는 이 양해각서 틀 안에서 이루어진 합의들에 따르면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트럼프와 벤스, 누비오가 돈을 받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들은 서명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돈을 받는 거예요.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먼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란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걸 압니다. 전쟁 발발 몇 달 전부터요. 사실 그래서 1월에 시위가 있었던 거죠. 맞죠? 이란 경제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란 경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형용사를 아무리 써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고 파괴한 것까지 더해졌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경제 상황에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모든 공격까지 곱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그들이 마이너스 20이었다면 이제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판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들은 석유를 팔 수 있게 된 거죠. 맞죠? 그게 미국이 그들에게 허락한 큰 일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박을 수출하도록 허락한다면 자신들의 선박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판도를 바꾸는 일인가요? 그들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정말로 그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까요? 물론 약간은 더 강하게 만들겠지만 이게 판도를 바꾸는 일인가요?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러시아와 중국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하위급 인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란과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기대 이상으로 행동했을까요? 당신 친구 루시는 파키스탄 사람이었나요? 파키스탄 사람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미국과 냉전 시절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 바그다드 조약이나 센토라고 불렸던 소련에 반대하는 모든 블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때는 파키스탄 사람들과 이란의 샤 그리고 이라크의 군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구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 즉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구상은 친서방 동맹 형성이었고 파키스탄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항상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한 반공 성향을 보였고 소련에 반대했으며 소련의 침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냉전 시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에서 민주주의 인도는 러시아 편에 있었습니다. 혹은 그들은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건 곧 우리는 서방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른 존재다라는 의미였죠. 비동맹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파키스탄은 결코 긍정적 역할을 한 적 없으며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키스탄 여권에는 이스라엘 제외 모든 국가에서 유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한 번도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러면 파키스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파키스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아랍 국가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싸운 적도 없지만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도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죠. 맞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합니다.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슬람 정체성에 기반한 정권이기 때문인가요?
이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국 내 탈레반이나 극단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건가요? 이유나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나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 국가의 적대적입니다. 이건 미화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국가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재자에 대해 말하자면 카타르가 바로 그 중심입니다. 도하는 이런 회의들이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등등. 카타르는 서방의 완전한 적입니다.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거대한 비행기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전역의 대학들에 침투해 왔습니다. 카타르는 온갖 곳에서 영향력을 사들입니다. 누군가 말하길 카타르는 현금 인출기가 있는 주유소와 같고 그 영향력을 온갖 곳에서 사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미국이 카타르를 어떤 일에도 신뢰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카타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학생들을 세뇌시키는데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젊은이들이 최악 중에 최악을 믿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는 연설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언급했어요. 중요한 점은 카타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카타르는 대학에서 영향력을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고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일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아주 널리 퍼져 있고 침투력이 강하죠. 그리고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함께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을 중재하는 두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작은 합의, 작은 거래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일은 그들이 증명해야 하고 몇몇 선박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말하죠. 그리고 정권이 말하길 좋아요. 60일 후에 보자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통과시켜 줄지 두고 보자고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있고 미국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들이 선박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잘해주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국제 수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란 그 정권은 그들이 해협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해협들, 다른 수로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예요.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와 미국을 위해 해온 많은 일들에 대해 수년간 칭찬해 왔어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악의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가 과거의 많은 미국 지도자들처럼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카타르에 대해 답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말에 100% 동의해요. 그들은 정말 사악한 세력이에요. 네, 그들이 온갖 곳에 뿌린 돈이 여러 가지 일들을 부추겼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여러 나라에서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달 전에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학생들이 더 이상 영국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영국 대학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모집하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카타르 자금 때문이죠. 맞죠? 그러니까 카타르 자금에 대해 걱정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만 실수로 과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맘다니 반이스라엘주의 민주당 예비선거의 극좌파 승리가 모두 카타르 자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며 단지 카타르 자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공산주의자라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산주의자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과 의견이 다릅니다. 카타르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로 마무리하죠. 하지만 카타르의 많은 나쁜 일들은 언급했지만 알자지라는 언급하지 않으셨네요.
맞아요. 완전히 100% 카타르가 소유한 선전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적어도 저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아랍어 방송은 정말 악랄한 반유대주의, 반미주의, 반서구주의를 퍼뜨렸고 테러리즘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선호하던 방송국이었죠. 맞죠?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시작된 첫 몇 주 동안 2월 28일부터 이란에서 카타르로 로켓이 발사됐고 카타르는 민간인 표적을 공격당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가 알자지라의 이란 비판을 자제하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카타르의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카타르의 미사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알자지라의 이란 비판도 멈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래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이스라엘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요. 그 이야기는 다음 방송으로 미루도록 하죠. 다음 방송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이 넘게 남았어요. 그때 다시 뵙기를 기대할게요, 루티. 저도 그래요, 마크.